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베이징 현장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볼 수 없었던 뒷얘기까지 생생하게 전해주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자,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되게 바쁘셨죠? 네. 예. 자, 그나저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말 잘 해줬지 않습니까? 성과를 한번 좀 먼저 간단하게 좀 훑어주시죠, 이 기자님. 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금메달 기준으로 종합순위 14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이 이번에도 진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참가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4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진 못했지만 피겨 스케이팅이나 여자 컬링 등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1개에서 2개, 종합순위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예, 이 말이 맞군요. 쇼트트랙이 이번에 참가국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쇼트트랙은 정말 강국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자,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또 컸는데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거둔 그런 열매라서 더 의미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 준비 과정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 장소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제약이 컸습니다. 실전 감각 차원에서 물음표가 컸습니다. 심지어 쇼트트랙의 경우 큰 내홍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런 악재 속에서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윤홍근 국가대표 선수단장은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이번 올림픽이 국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희망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홈 텃세도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대회 초반에는 이제 편파 판정 논란 때문에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중국의 홈 텃세는 사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선수들 사이에서도 스치기만 해도 실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네. 쇼트트랙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중국은 혼성 개주에서 주자끼리 터치를 하지 않고도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대표팀 맏형 곽윤기 선수가 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꿈꿔왔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자리가 저런 곳인가 허무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 한국이 희생양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각각 좋은 레이스를 펼쳤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혜택을 받은 이는 모두 중국 선수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후 철회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 또 소송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편파 판정은 정말 전 국민이 분노했던 그런 사안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은?
사실 저희 취재진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홈 이점이라는 게 정말 이 국제대회에서는 무시무시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일단 관중부터가 대부분 중국을 응원하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가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트트랙 혼성 계주의 경우 중국이 사실 준결승에서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거든요. 이원용 선수가 캐나다 선수와 스케이트 날이 부딪혀 넘어졌기 때문인데, 이때 비디오 판독을 위해 해당 장면이 계속해서 전광판에 리플레이 됐거든요. 네. 육성 응원이 사실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전체에는 정말 짜요, 그러니까 화이팅 외침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뭐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어드밴스를 받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후에 한 선수가 말하기를 다른 선수들과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대화를 해봤는데 중국이 아니었다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국 취재진 분들에게도 좀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요. 국제 경기에서는 사실 뭐 자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자석에서도 마음 놓고 응원을 하더라고요. 뭐 파이팅 짜요 이런 건 물론이었고요. 아예 뭐 뭘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서 짜기는. 뭐 손을 번쩍 들면서 환호하는 모습들도 뭐 그냥 뭐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 취재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매너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우리 또 이혜진 기자가 또 이제 저 스포츠 월드에서도 이 기자계에서도 한 성격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들켰나요? 예, 그 현장에서 그 뭐 이렇게 속칭 그 전문 용어로 좀 버릇없는 그런 분들 많이 좀 그래도 좀 혼내줬죠. 언어가 통했다면 제가 진짜 혼쭐을 내줄 수 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아니 그 저 중국의 베이징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월 31일에 출국을 해서 어제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한 22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고생 많으셨는데 참 잇따른 이런 그 편파 판정 때문에 초반의 흐름이 조금 좀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전의 계기가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석 선수의 남자 1500m 동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남자 1500m 금메달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작성한 첫 메달이었습니다. 스타트를 끊어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8 평창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종목 올림픽 메달을 땄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본인이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서도 한국 선수단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금씩 선수단 전체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로 완전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여지도 없는 깔끔한 경기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경기를 펼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1500m 2연패를 달성했던 최민정 선수도 이때를 기점으로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또 베테랑들의 존재감도 컸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스타 중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쇼트트랙 곽윤기 그렇죠.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곽윤기 선수.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을 정말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개인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 허물없이 교감하는가 하면 필요할 때마다 후배들을 위해 앞장서서 발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곽윤기 선수도 사실은 부담감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곽윤기는 이기려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준비했던 걸 증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해요. 이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곽윤기 선수는 후배들을 이끌고 12년 만에 남자 계주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또 선수는 아니지만 이상화 해설위원도 후배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제2의 이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선수에게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기운을 팍팍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취재진을 만났을 때에도 김민선 선수가 얼마나 잠재력 높은 선수인지, 얼마나 또 잘하고 있는 선수인지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든든한 선배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뭐 동계 올림픽이든 이렇게 나가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선수들한테는 뭐 그래도 메달을 좀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좀. 예? 그러니까 금으로 된 거.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낙인이 안 된 거지만은 그래도 좀 네. 목에 뭘 좀 걸고 들어와야지. 대한민국 네. 국가대표로서 가서 국위선양하고 열심히 뛰고 왔는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다 어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우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고생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참 대단하고 계속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자 일단 그리고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또 기대주들의 이번에 활약도 또 눈부셨죠? 네, 유망주에서 기대주를 성큼 자라난 선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스케이팅 정재원 선수도 그중 한 명일 것 같습니다. 4년 전엔 만 17세의 나이로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았거든요. 네. 뽀시렉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정말 풋풋한 모습이었습니다. 뽀시래기. 네, 당시 네. 이승훈, 김민석 선수와 함께 팀 추월 은메달을 합작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개인전 첫 메달을 품었습니다. 남자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동메달을 따낸 이승훈 선수와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 더 인상 깊었습니다. 4년 전엔 페이스메이커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당당히 함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은만이의 아이돌이라고 불리죠.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의 성적도 주목할 만한데요. 평창 대회 때는 15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썼거든요. 이번에는 톱5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몸 관리에서부터 경기 운영까지 한층 노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영, 김예림 선수에게 아낌없는 또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각각 6위, 9위에 오르면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예. 자, 뭐 피겨 스케이팅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세계적인 피겨 스타인데 카밀라 발리 예바. 예, 예바 이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논란이 좀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올림픽 기간 도중 러시아 발리에바 선수의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자국에서 열렸던 러시아 선수권 대회 당시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레미타지딘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이 심장병 치료제이자 흥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금지 약물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이폭센과 엘카르니틴 등 두 종류의 약물도 추가로 검출이 됐습니다. 발리에바 측은 심장병이 있는 할아버지의 물컵을 같이 써서 생긴 일이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이걸 뭐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검출된 농도 자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발리에바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지만요. 나쁜 선례를 남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일단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자 싱글 4위에 머물렀습니다. 단 그 전에 나선 단체전인 팀 이벤트에서는 금메달을 합작을 했거든요. 일단 시상식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사안이 큰 만큼 발리에바에게로 엄청난 취재진이 몰렸었거든요. 그때마다 발리에바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떠났습니다. 함께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도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만을 진행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또 러시아로 돌아간 뒤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앞으로 이번 올림픽이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너무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무슨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참 그쪽 나라는 참 요새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 그 도쿄 하계 올림픽 때도 확인을 했지만은 승부를 떠나서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즐기는 선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에 아낌없는 그런 또 박수를 또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장 곳곳에서 정말 귀여운 모습들 여러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자 컬링 팀킴의 김선영 선수는 정말 깜찍하고 발랄한 자기소개로 항상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뭐 레파토리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뭐 최근 유행했던 헤이마마 안무도 뭐 거침없이 쳐주고요. 이 모든 것은 친언니의 추천으로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팬들에게는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루지 2인승의 박진용 조정명 선수의 포즈도 화제 만발이었는데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면 뭐 하트도 뿅뿅 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예린 선수의 퇴장 장면도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가녀린 선녀 옷을 입고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팬들은 피겨 장군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여부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얼마나 막느냐 이곳에 이제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이를 위해서 이제 중국이 그 폐쇄 루프를 또 가동을 했었잖아요. 좀 현장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베이징 올림픽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안전이었습니다. 네. 취재진에게도 정말 강도 높은 방역 절차를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뭐 중국에 가기 전부터 엄청난 과정을 좀 거쳐야 됐습니다. 코로나 검사 2차례 받아야 됐고 또 2주 전부터 체온 등 몸 상태를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입성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고요. 또 허용된 교통수단을 통해 호텔, 경기장, 미디어 센터 이렇게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뭐 중국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었고요. 근데 대신에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 중국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쓴 시민들 모습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자국민에겐 좀 관대하고 또 해외 취재진들이나 선수단에게는만 엄격하게 좀 방역 지침을 강요하는 거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통수단도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답답했을 텐데 어제 한국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중국으로 귀화하시려고요? 아니, 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았다고? 네. 아이고, 참, 인천공항에 딱 내리시자마자 그냥 기분이 이게 업이 되셨나 봐요. 네, 너무 그냥 반갑고. 날씨는 어떻게, 뭐,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좀 차가운 기운이 베이징하고 좀 비슷한가요, 지금? 근데 베이징이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네.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아니, 그나저나, 이 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우리 이혜진 기자가 힘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자유가 없다 보니까. 네. 스포츠 월드사가 자유가 없는 회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폐쇄 루프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새삼 깨달았는데 일단 음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들 제외하면 경기장이나 미디어 센터에서 파는 것 아니면 호텔 룸 서비스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게 입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 가격도 사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좀 기자들이 그나마 많이 먹었던 것이 이제 밀박스라고 해서 경기장에서 파는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최고 120위안까지 합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중국 물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또 폐쇄 루프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쇼트트랙, 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 경기장이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려면 미디어 센터로 갔다가 갈아타서 가야 되거든요. 또 이제 이게 갈아타는 시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또 참고로 택시를 타려고 하면 호텔에서 그 경기장까지 3인용 기준으로 해서 또 200위안이 넘거든요. 2만 원이 우리 돈은 넘네. 4만 원이 4만 넘습니다. 원. 네. 되게 비싸대.
네,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나저나 그 아까 그 밀박스라는 그 도시락은 어떻게 저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도시락인가요? 그게 이제 차이나 밀박스, 그다음에 좀 웨스턴 밀박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요. 한국인의 입맛에는 좀 안 맞았을 것 같고요. 아, 차이나는 좀 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웨스턴은 파스타나 뭐 이런 종류가 들어있는 네,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뭐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은 좀 하나 좀 더 풀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 국제대회에는 믹스트존이라고 공동 취재구역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폐쇄 루프를 가동했기 때문에 선수와 취재진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취재 전쟁이 벌어지는데 워낙 많은 나라가 출전하는 만큼 일단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겠죠. 네, 이제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스피드 스케이팅 차민규 선수가 남자 500m 은메달을 땄을 때인데요. 예. 진짜 한국 기자들 부지런하거든요. 정말 일찌감치 내려가서 자리를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등장한 일본 관계자가 자국 선수 인터뷰를 하려니까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요. 공간이 저쪽에도 있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희가 먼저 와 있는 곳에 와서 비키라고 하는지. 그 친구 그냥 그냥 머리 한번 쥐어박아 주시지. 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신랑이 아닌 신랑이 저희는 안 간다, 저기는 가라, 뭐 이런 또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평창 대회 때를 떠올려 보면은 한 관계자가 우리 선수 인터뷰해야 되니까 마이크 가져간다 이러면서 뺏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국 선수 중요한 만큼 다른 나라 선수도 소중하다는 거 그렇죠.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딜 가나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소 냉정하게 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뭐 분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종목 다양화에 대한 과제를 직면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따낸 9개의 메달 모두가 빙속에서 나왔습니다. 설상, 슬라이딩 종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설상의 경우 배추부위 이상호 선수가 큰 기대를 받았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전체 1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준든 결승에서 러시아의 빅 와일드 선수에게 정말 0.01초 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슬라이딩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 스켈레톤에서 10위에 오른 정승기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일찌감치 메달권에서 멀어졌습니다. 4년 전엔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 4인승 봅슬레이 은메달을 따냈던 한국이거든요. 물론 뭐 홈 이점이 큰 종목들이긴 하지만 꾸준한 성적을 내기 위해선 역시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세대 교체에 대한 우려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가운데 이번이 첫 메달이었던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새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나라를 국가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준 모습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요. 이제 그 4년 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또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도 열리는 동계올림픽도 잘 우리 선수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빨리 여독을 좀 푸셔야 될 텐데 정말 네.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